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중2 1학기 천재박 평가문제집 몇 쪽이냐면 137쪽 양반전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반전에서 일단 배울 표현은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풍자가 일단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이 작품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풍자의 뜻부터 보면 자,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죠. 간접, 비판, 웃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데 뭘 사용해서 비판하는 거야? 웃음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풍자라고 해요. 그리고 간혹 간접적이란 말 대신에 뭐 우회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도 맞습니다. 우회가 이렇게 돌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이란 말이 나와도 맞다는 거. 특징을 보면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우리는 희화화라고 해요. 발음 좀 어려운데 희화화, 희, 어, 글씨가, 미안해. 여기 작게 있으죠. 희화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약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웃기게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효과가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사회 부조리를 애들로 비판할 수 있다.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지배층들을 막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해봐. 그러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겠어, 그치? 근데 이렇게 돌려가게 되면 약간 조금 잡기도 뭐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애들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독자라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왜? 웃음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풍자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도 약간 뭐 쌤도 그렇고 뭐 다른 쌤들 막 뒷담을 막 까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막 뒷담 까면서 막 이런 웃기게 까잖아. 막 성대모사 하면서 그러면서 막 한바탕 같이 웃고 그래서 이런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어느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거야? 이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별표 3개 쳐놨는데 양반전 배경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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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반전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배경은 어떤 모습인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신문지의 동요와 실학사상의 등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신문지의 동요부터 보면 농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상업적 농업 등의 발전으로 농민 중 일부가 분홍이 되어 신분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돈을 이런 장사나 농사를 해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계층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신흥부흥 계층이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흥부흥 계층이 등장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양반들의 신분을 모을 때 사는 일이 생겼대. 그럼 양반들은 왜 가난한 양반들이 생겨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돈을 벌려면 농업이나 상업, 장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양반은 그 당시에 농사나 장사 같은 걸 했을까 안 했을까? 얘는 안 했어요. 왜? 돈을 만지는 일을 천하다고 생각했어, 얘는. 그래서 얘네는 이런 돈 되는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거지 양반, 몰랑 양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부자는 이제 얘는 돈은 많은데 신분은 약간 천하고 양반은 신분은 귀하지만 돈은 천하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걸 바꾸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신분 매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분 매매를 통해 우리 어떤 말을 쓰냐면 엄격했던 신분 사회 질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중요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학사상이 등장했대요. 자, 실학사상은 뭐냐?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구제하고 그래서 이 양반전이라는 소설이 조선 후기 소설이잖아요. 그쵸?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준이 뭐야? 이 임진왜란이죠. 뭐 병자호란도 얼마 뒤에 있었고 이제 이렇게 큰 전쟁을 두 번 겪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 되게 힘들어졌겠죠. 그쵸? 근데 그 당시 지배층들은 이런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어 없어? 뭐 있게 했겠지. 근데 별 효과가 없었겠지. 그치? 그러면 맨날 뭐만 해? 막 과거급제하려고 뭐, 막 시조 짓기, 막 이딴 거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용적인 어떤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쪽이 어느 거예요? 이제 실학사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실학사상이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청나라의 발달한 고등학과 서학 등의 영향을 받아 실용성과 실증성을 지닌 학문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학자들은 청나라의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면 우리가 뭐 지금은 중국이잖아, 그치? 우리보다 북쪽에 있잖아. 그래서 북쪽에 있는 걸 배우자 해서 우리가 북학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 살짝만 뭐 이 정도는 교양으로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 쌤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더워 진짜. 온몸에서 땀이 펄펄 나.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반전 보면은 일단 작가 박지원이고요. 우리 앞에서 뭐 아까 뭐였지? 일생이 보약? 일생이 보약. 뭐 맛있는 책 일생이 보약. 거기서도 이제 박지원의 소설이 언급됐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활동하신 실학자시고요. 일단 유명한 소설가 혹은 소설이 아니더라도 되게 열알기라는 수필도 우리한테 되게 유명하죠. 어쨌든 갈래 보면 고전 소설이고요. 여러분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한자로 쓰여서 한문 소설이에요. 한문 소설. 우리가 당연히 한문으로 쓰면 너네들이 못 읽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겠지, 그치? 근데 이거 원래는 뭘로 쓰였다고? 한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문 소설입니다. 만약에 국문 소설이라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그다음 제재 보면 양반 신문의 매매. 그래서 신문 질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배경을 보면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예요. 전기 아닙니다. 후기예요. 공간 강원도 정선군. 주제 양반들의 무능과 허례허식이라면 약간 겉만 반지를 하고 실속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걸 우리는 허례허식이라 하죠. 이제 허례허식 또 탐욕 어떤 양반의 부당한 특권, 탐욕스러운 모습 그런 걸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다. 특징을 보면 양반 신분 매매 사건을 통해 양반의 모습을 풍자했다. 그래서 이 양반 신분 매매 사건이라는 게 이 소설의 당연히 중심 사건이 되는 거죠. 중심 사건. 네, 우리 2번 보면 조선 후기 사회상. 그래서 아까 어떤 사회상을 반영했다 했어요? 신문지 동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학사상의 등장 이런 거를 반영했다는 거. 그러면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쓰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양반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정확히는 평민 중에서도 이제 신흥, 부흥, 계층, 이 평민 중에서도 부흥 계층을 이제 비판하려고 했어요. 왜? 신분을 사려 하니까. 그래서 양반과 이제 신흥 부흥 계층 둘 다 비판을 했다는 거. 당시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양반의 본분을 찾자는 말이에요. 양반이 양반답지 못하니까 이렇게 민생이 박살나고 그리고 신분 질서도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의 어떤 위험을 찾아라, 본분을 찾아라. 이게 이제 작가의 의도였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뭔가 각성을 촉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글을 보면 이제 양반이란 사족 선비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 당연히 실제 지명이죠. 이런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면 이게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마치 진짜 있었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소설의 사실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성래 어떤 양반이 살았다. 양반은 어질고 채익기를 좋아해서 고을의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차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인물을 3명 꼽아보자면 양반과 이제 부자와 그리고 군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각각 인물들 모두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나눠서 알 필요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양반의 긍정적 면을 보면은 우리가 인물이 일단 인품이 좋아. 얘가 약간 착해, 어지러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예의가 발라요. 이게 양반의 긍정적인 면이야. 근데 계속 보면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빌린 곡식이 일천섬에 이르렀대요. 환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곡식을 이제 빌려주고 약간 다시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민생 구제 정책으로. 그래서 어쨌든 곡식을 빌렸으면 정부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반은 갚을 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없던 거죠? 그럼 여기서 양반의 부정적 면이 되게 중요한데 양반의 부정적 면은 경제적으로 어떻다? 무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양반은 착해. 여기서 등장하는 양반은 착해요. 착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땠다는 거야? 이제 무능했다는 거야. 그리고 현실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뒷부분에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 몰락 양반의 전형적 인물이다.
자, 전형적이란 건 어떤 뜻이냐면 약간 대표격인 인물이란 거야.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양반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양반들의 어떤 대표하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그 당시 몰랑 양반의 전형적 인물이다. 이런 말이 나와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뭐 환자 이런 말 우리가 참 어색하잖아. 그치? 잘 모르잖아,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양반전은 어휘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동백꽃과 비슷해요. 어휘가 그냥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양반전 어휘, 뭐 쌤 학생들 양반전 어휘 파일 들었죠? 그거 보고 외워주세요. 계속 보면 관찰사가 각 고를 순시하다가 환자 장부를 살펴보고는 몹시 노하여 말았다. 그래서 관찰사가 약간 이런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보고 되게 화나서 말했대. 어떤 놈의 양반은 관원국식을 이처럼 축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놈의 양반이 지금 정부에서 곡식을 빌리고 갚지를 않으니까 빡친 거죠. 그리고 관찰사의 양반을 옥에 가두록 명했대. 군수는 여기서 군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관찰사랑 군수랑 당연히 다릅니다. 구별해야 돼.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그 양반 결국 감옥에 안 갔어요. 여러분 체크하시고. 자, 그렇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군수는 양반을 약간 안타까이 여겼어. 그래서 약간 감옥 가는 건 피하게 해줬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대요. 자, 이런 부분도 인물을 뭐 한 거냐면 희화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희화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왜 다크너른이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양반은 만약 뭐 돈을 빌릴 순 있어. 근데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해결 의지가 없다. 네, 현실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현실 대응 능력 없고 문제 해결 의지 없고. 자, 그래도 양반의 아내가 나왔다. 아내가 막 중심 인물은 아닌데 아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면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감대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랬지. 즉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려 이렇게 양반의 아내가 양반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설 안에서 양반의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단은 여기서는 아내라는 등장인물이 말한 거지만 이 양반을 한 푼어치도 안 된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이제 작가의 생각이죠. 그럼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등장인물 아내의 말을 빌려서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작가의 대변인이다. 혹은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어? 작가가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뭐했다? 비판했다. 우리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말은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비판했는지도 경제적 무능함을 비판했는지도 꼭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계속 보면 자, 그 말에 부자가 가족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부자가 등장해요. 자, 부자는 일단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게 평민이다. 평민. 이 양반 아니에요. 평민. 그러니까 양반 신분을 사려하는 거죠. 예, 평민이고요. 이 부자라는 인물은 그 당시 신흥 부자 계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신분은 평민이지만 돈이 많았던 그런 신흥 부자 계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자는 평민의 전형적 인물이다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 돼요. 왜?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 우린 지금 다 평민인데 부자는 한 뭐 상위 1%로 우리는 부자라 하잖아. 그때도 똑같아. 우리가 평민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어. 특히 전쟁 후라 더 가난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던 거죠. 어느 시대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평민의 전적 인물이라면 틀리고요. 신흥 부자 계층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양반은 가난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도 탈 수 없고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야 해.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는 이제 신분이 존귀하고 천한 게 나눠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능력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어떤 해야 하는 행동이 정해졌다.
이제 이걸 유식한 말로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행동 양식이 정해졌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필시 양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듯 싶어 내가 장차 그 양반 신분을 사서 가졌으면 해. 그럼 부자의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시대상은 뭐냐? 신분 매매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엄격했던 사회 질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계속 보면 마침내 양반은 양반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하로 환자를 보냈다. 이제 신분을 산 거죠. 자, 군수는 몹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왜 놀란 거야? 군수는 아직 부자가 이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모르니까 놀란 거겠죠? 그래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편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어봤다. 자,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잔방을 입은 채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거지, 약간 요즘도 많이 쓰는 모자인데, 약간 이런 힙합 모자 있잖아요. 힙합 하시는 분 많이 쓰는 모자. 이 모자를 쓰고 잔방이 그 당시 평민 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거지 복장, 평민 복장. 잔방을 입은 채 이제 자신을 소인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평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왜 평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신분을 부자한테 팔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양반의 행동을 보면 되게 웃겨 안 웃겨? 그냥 웃기다고 해요. 웃기죠, 그쵸? 그 양반의 행동을 뭐 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고 있다는 거,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희화하면서 뭐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이런 말 가능하고요. 자, 군수는 깜짝 놀라 양반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귀하께서 왜 이리 스스로 욕되이 낮추십니까? 그래서 아직 양반이 신문판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 욕되이 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미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사오니 이제는 말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옛날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군수가 양반이 신분을 팔았구나 알게 되는 거고 군수가 탄식하며 말했다. 자,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부유하되 인색하지 쪼잔하지 않으니 의롭다 할 것이요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 도우니 어질다 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양반도 긍정적 면, 부정적 면이 있다 했죠? 부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정리놨는데 일단 다 읽고. 자, 어쨌든 서둘러 돈이 어주다 할 것이요. 비천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좋아하니 지혜롭다 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래서 지금 군서의 말 안에 부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들어있는 거야. 자, 부자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일단 쪼잔하잖아. 인색하잖아. 그리고 의로워요. 그 다음에 어질다, 착하다. 이게 긍정적 면이야. 근데 부정적 면은 뭐야? 헛된 욕심을 가졌다는 거야. 근데 부자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신분 상승을 하려는 거죠. 그쵸?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뭐라고? 이제 헛된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하지만 사사로이 거래를 하면서 증서를 만들어두지 않았다거나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너와 내가 고을 사람들 모아 증인으로 삼고 증서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두자. 나는 군수로서 마땅히 서명하겠다. 증서를 지금 왜 만들자는 거야? 훗날 약간 재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증서를 만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네, 그러고 나서 군수는 관아로 돌아가 고을의 사족이며 농민이며 공인이며 상인을 모두 불러 관아들에 모이겠다. 부자는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호장과 이방의 아랫자리에 세웠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부자와 양반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걸까? 지금 부자가 높은 자리에 앉은 거에 왜 신분을 사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은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분이 뒤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군수는 다음과 같은 증서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신분 매매 증서가 나오는데 1차 증서와 2차 증서로 나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1차 증서와 2차 증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어느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1차 증서에는 양반의 칭호와 유래 이런 거 있고요. 네, 양반의 의무 이게 중요해요. 양반이 해야 할 일이 담겨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비판할 거냐면 양반의 허례허식이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허례허식이 우리가 겉보기엔 반지를 하지만 실속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혹은 뭐 양반의 가식적인 모습 혹은 뭐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할 거다. 그러면 우리 1차 증서 읽어보고 다시 말하자면 자, 건룡 10년 9월 5일 이중은 양반 신문을 팔아 관의 곡실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1천섬이다. 양반은 칭호가 많기도 하다. 독서하면 사 선비라 하고 벼슬하면 대부라 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 하고 무시는 서쪽에 들어서고 문시는 동쪽에 들어서므로 이를 양반이라 하느니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그래서 양반이 왜 양반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걸 말하고 있고요. 계속 보면 이제 양반은 비천한 일을 일절 않고 훌륭한 옛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언제 오경 이런 오경 단어 좀 많이 나오거든요. 3시에서 5시, 새벽 3시, 5시 좀 기억하세요. 오경이면 일어나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눈은 코끝을 보고 두 발꿈치를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 동네바퀴를 얼음에 박물듯 줄줄 외워야 한다. 군지는 자꾸 추위를 견디며 가난한 손에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딱딱 맞추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에 침을 모아 몇 번에 나눠 삼켜야 한다. 털모자는 옷소매를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활하게 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고 양치질은 깨끗이 해서 입냄새가 없어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 노래를 부르고 걸음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코문침 보며 당시 품위를 깨알 만한 글씨를 베껴 한 줄에 100줄씩 써야 한다.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돈을 왜 만지면 안 돼? 그 당시에 우리가 돈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천하게 여겼다고 아까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태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어서 안 되고 마치 후루룩 소리를 내서 안 된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 방아찌듯이 해서 안 되고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그러니까 술잔에 수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담배 피울 때 볼이 움푹 패도록 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 노여워도 안을 때려서 안 되며 성인아도 그릇을 발로 차면 안 된다. 아녀자에게 주먹질해서 안 되고 노비들에게 퇴져버려라 욕을 해서 안 된다. 마소를 꾸질 때도 마소를 원래 주인을 욕해서 안 된다. 병이 나도 무당을 불러서 안 되고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렀다. 제를 지내서는 안 된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조선은 이제 국가의 종교가 유교였어요. 유교. 그러니까 유교를 되게 숭상하고 그 당시 불교와 도교 이런 종교들은 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와 도교를 탄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아니면 뭐 유교적 사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계속 보면 펄럭불에 손을 쥐어서는 안 되고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면 침을 튀겨서는 안 된다. 침 튀기는 난데 어쨌든 소잡는 일을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온갖 행실 가운데 양반 신문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경우 이 증서를 가지고 관원에 나와서 바로잡도록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 부자에게서 양반 신문을 이제 뺏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양반이 지켜야 할 일들이 쭉 나왔어요. 어떤 게 있어? 뭐 침을 여러 번 나누어 삼켜서는 안 되고 뭐 추워도 춥다 말하면 안 되고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하면 안 된대. 저 여러분 이런 게 쓸모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쓸모 없는 것들이야. 배고프다 하면 우리 배고프다 말을 해야지, 그치? 그리고 양반이 뭐 뛰면 안 돼? 왜 뛰면 안 돼? 뭐 그러면 갑자기 똥 마려울 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반지를 하지만 실속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어떤 면을 비판하는 거라고 여러분? 양반의 허례허식 겉보기에만 반지를 하고 실속은 없는 이런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혹은 양반의 가식 혹은 뭐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란 거 기억할게요. 자, 1차 증세에서 뭘 비판했는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쓰고 통인이 여기저기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북이 둥둥 울리는 듯하고 그 모양 북두성이 세로 놓이고 삼성이 가로 놓인 듯했다. 그래서 그렇게 도장을 찍는 모습을 이렇게 별자리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포장의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멍하니 있다 말했대요. 자, 부자는 왜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말한 걸까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죠. 나는 부자는 양반이 되면 뭔가 약간 특권이 있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귀해질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지켜야 할 일만 잔뜩 있다면 부자 입장에선 당연히 실망스럽겠죠? 네, 부자가 실망을 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이니까 저는 양반의 신성과 같다고 들었는데 신성과 같다고 하는 거는 뭔가 양반의 특권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양반이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저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주십시오. 야, 나한테 좋은 게 있게 고쳐달라. 그러자 군수는 이제 2차 증서를 만들어요. 여러분 2차 증서가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좀 잘 보셔야 돼. 자, 2차 증서에서도 우리가 비판을 할 건데 비판하는 게 좀 많아. 보면 하늘의 백성을 내 사는 공상 네 가지 백성이 있는 바 그 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인데 이를 일러 양반이라니 그 이름이 막대하다. 자,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
자, 농사 장사가 뭔가 남는 게 있는 활동이잖아. 근데 그런 걸 안 한대. 그럼 양반은 생산적 활동을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 계속 보면 글공부 대충해서 크게 되면 문과급제여 작게 되더라도 진사급제이다.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하면 이제 벼슬이 떨어진다는 거야. 문과 홍패가 이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돈자루다. 문과 홍패라는 게 약간 합격증 같은 거거든요. 이 합격증만 있으면 이게 돈자루와 똑같대. 왜? 이게 약간 이런 내가 이런 벼슬을 하고 있어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날이 제가 소중한 분을 몰라 뵙고 하고 뇌물을 바칠 거란 거야. 그럼 이 문과 홍패를 보여주면 이런 부당한 특권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보면 자 30살이면 이 당시에 되게 늦은 나이에요. 물론 쌤도 지금 30살이지만 그 당시엔 늦은 나이였어. 30살에 진사돼요. 처음 벼슬길에 나설지라도 그냥 늦은 나이에 벼슬 하더라도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대. 자, 음관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에 의하여 맡은 벼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벼슬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음관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비판하고 있는 거냐면 권력 세습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걸 권력을 세습한다 해봐. 국방부 장관 아들이 차기 국방부 장관이라 하면 우리가 누가 받아들이겠어.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고. 권력 세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일산바람에 기가 휘어지고 살롱중에 대답하는 아래 것들을 예의한 소리에 배가 부해지며 방엔 단장 기생 귀고리가 떨어져 있고 뜰에는 학을 길러 그 오른손을 든다. 그래서 맨날 여자 끼고 노니까 이제 이 방에 기생의 귀고리들이 떨어져 있고 뜰에는 되게 뭐 대충 비싼 동물을 이렇게 기르면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냐? 양반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돈을 펑펑 쓰고 맨날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이런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보면 공공한 선비는 시골에 살아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설사 벼슬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집 소를 뺏어다가 제 논을 먼저 갈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바뀜을 매게 한들 누가 감히 대들 쏘냐?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알면서 물어보는 거 우리 뭐라 해요? 서리적 표현 쓰였고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돌리며 긴 머리를 뽑은들 감히 원망할 자 없을지어다. 그래서 만약 쌤이 양반이고 니네가 평민이라면 내가 너네 뭐 따귀를 때리던 뭐 머리를 잡아채건 너네 뭐래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신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권력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모습. 그러니까 설사 그 벼슬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횡포가 가능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2차 증서에서는 우리가 양반의 여러 모습을 비판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부패한 모습. 그래서 뭐 생산적이지 않은 모습, 아니면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모습, 그리고 사치와 방탕한 생활, 권력 세습, 그리고 횡포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 부패한 모습을 비판했다는 거 꼭 알아두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 증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보면 물 좀 마시고 잠깐만. 더워. 자, 보면 증서를 작성 중간에 부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세요, 그만둬. 맹랑하기도 합니다. 장차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이니까 도둑놈 별표 쳐져 있죠.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자, 이 도둑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말이다. 그러니까 양반이 약간 이렇게 막 되게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약간 뭔가 횡포를 부리고 이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이 도둑 새끼가 도둑놈 같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도둑놈이라는 말 통해서 작가의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라는 말 통해서 작가가 양반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작가 박지원도 양반입니다. 근데 같은 양반의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니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는 결국 양반이 되기를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안 하는 양반만 뭐 꿀빤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예, 도둑놈이 우리의 도둑놈의 단기님이 양반의 부두둑한 모습을 풍자하는 작가의 의도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 조금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양반과 부자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을 말했어요. 이번엔 군수의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을 말하자면 군수는 어떤 인물이냐? 양반과 부자의 신분매매를 이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인물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저 군수가 사실은 진짜로 부자를 도와주려 했던 게 아니에요. 얘의 목적은 뭐였냐면 부자가 이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부자가 헛된 욕심을 버리게 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면이야. 근데 부정적인 모습은 뭐냐? 얘는 겉으로 도와준 척하면서 그 속뜻은 약간 포기하게 하려고 했다며. 그쵸?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와준 척하며 양반들을 포기하게 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 양반전에 드러난 풍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풍자가 잘 드러났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부분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쌤이 아까 설명한 거 넘어가고 그럼 여기 부분 144쪽에 이 친구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거 145쪽에 이거 별표 이거 나와요. 한 문제는 나와 얘들아. 근데 여기서는 뭘 풍자하지만 알면 돼. 야, 우리가 가해 작품 보면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목 빌까봐 조깅을 한다. 땀이나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봐 냉수를 샤워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뭘 풍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달리기와 조깅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리고 찬물로 씻으면 냉수 샤워 같은 말이잖아. 그치? 습관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 때 우리가 만평.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풍자한 걸 우리 만평이라는데 보면은 여기 시민의식이 터지고 있어요. 불꽃놀이 펑펑한데 쓰레기가 이렇게 있고 시민의식이 펑펑 터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시민의식이 사라진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무엇을 풍자한지만 알면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 그리고 천재빵 영상을 다 찍었네요. 그래서 쌤이 사실 이렇게 애들이 앞에 없으면 약간 말이 좀 꼬이고 막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기에 편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본 친구들 다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고생했어요.